잊을만 하면 터지는 학교폭력. 갇힌 건 저예요. 제가 피해자라고요. 하지만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내가 왜요? 난 잘못한 거 없어요. 가해자들이 제대로 참교육되는지는 잘 모르겠는 현실. 입 다물어 주석경! 요즘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에 어떻게 대처할까?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요즘 학교에도 아직 일진이 있는지. 네,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진짜 SNS나 그런 데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진들처럼 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진짜 있고. 일진 행세 같은 건 하는 애들은 봤어요. 그런 일진들이 학폭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학교에서는 정학을 하거나 사회적으로는 원만하게 해결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학교폭력위원회까지 간 사건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뭐 전학을 간다거나 그러한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러면 피해자랑 가해자가 계속 같이 학교 다닌 거예요? 네, 같은 반이었는데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고 나서도 같은 반에서 생활을 했었고 오히려 담임 선생님께서 학교를 그만두시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학폭 피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저는 일단은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먼저 알려드릴 것 같아요.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특별한 조치가 없다 보니까 아마 제가 먼저 학교를 뭐 전학을 간다던가. 학폭위가 있지만 미안하다. 앞으로 우리 심한 장난 하지 말자. 응? 아무래도 사이다 정의 구현은 잘 안 되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학폭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한 번만 더 우리 로나한테 손대면 그땐 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인생은 실전이다. 법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는 학폭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그리고 형사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사건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 형사사건과 결정적인 차이는 힘의 우위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야, 나 뭐 하나만 사다 줘 라고 하는 것이 서로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부탁이고 소위 말하는 일진이 야, 너 저거 좀 사와 라고 하는 것은 강요행위이기 때문에 욕설을 하는 것은 학교폭력이겠죠. 학교폭력 피해를 받았다. 세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학폭위에 신고하는 것, 형사고소하는 것, 민사소송하는 것.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절차는 각각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개를 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 중에 두 개만 할 수도 있고요. 피해자는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신고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학폭위 절차라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 가해 학생에게 조금 더 중한 조치를 내리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는 이 사건 내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두 번째로 피해 정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병원에 간 진단서라든지 의사소견서라든지 세 번째로 가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처벌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써서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같은 반이다. 그러면 같은 반의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혹시 단순징계 그럼 정학이나 뭔가 출석 정지라든가 예. 이거의 기준이 있어요? 학폭위에서는 점수 배점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따라서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그리고 이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이런 점수표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이제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간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퇴학은 고등학생만 가능하고요. 초등학생,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이 안 됩니다. 학폭위 절차와 형사 민사 소송의 절차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학폭위와 관계없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절차에서 똑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범죄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내용이 중하다라고 하면 소년을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판부에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형사 절차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학폭위는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똑같이 두 군데다 제출하셔야 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라서 크게 이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산상 손해, 대표적으로
병원 치료비입니다. 그 치료비는 배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정신적 위자료입니다. 그게 몇백만 원에서 사실은 뭐 많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피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는 2달 전후 형사와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피해 학생 입장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고통받아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피해 학생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고통스럽다면 가해 학생 측은 그거보다 몇 배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가해 학생들을 상담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런 일로 내가 1년 동안이나 그런 고통을 받아야 돼요? 가해 학생은 잘 놀던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부모님은 그것을 통해서 아이한테 혹시라도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학생 생활교육부에 기재는 되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걱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안이고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사안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행위는 쌍방가해 행위가 됩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나라는 사적 구제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9대를 맞았다 라고 하면 그거는 분명한 학교폭력이 맞고요. 그리고 내가 1대를 때렸다, 그것도 가해 행위가 됩니다. 대신에 9대를 때린 애가 당연히 조치 수준이 높고 1대를 때린 행위는 그것이 가만히 돼서 조치 수준이 낮아질 뿐이지 학교폭력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것이 이제 촉법소년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만 10살, 10세인데 표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만 10살입니다. 10살. 10살부터 형사 미성년자 14세인데요. 촉법소년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 10세만 넘는다고 하더라도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도 잘못을 했으면 소년원까지는 가는 거고요. 교도소는 가지 않습니다. 10살도 안 된다고 하면 경찰을 통한 사법적인 절차는 애초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만 10살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학폭위에 신고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만 가능합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학생들이 신고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반대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보복을 피하려면 오히려 신고를 해라. 낮은 조치이지만 여러 가지 조치를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가해 학생으로서는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폭위 조치가 끝났는데 좀 있으니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경찰서의 조치가 끝나가니까 좀 있으면 또 민사소송이 들어오고, 특히 형사고소를 하면 가해 학생들도 경찰서에 가면 이 수사관들이 굉장히 압박을 하고, 또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보복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했을 때 오히려 2차 피해를 훨씬 더 예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나라 사회적 인식이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서도 성폭력 피해를 제외하고 피해 학생이 국선 변호인이라든지 변호사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현재 없습니다. 형사적 절차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어떤 대리를 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민사 피해 절차에 있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소송구조 방법을 통해서 소액이거나 아니면 무료로 이제 소송 대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도 학교폭력 피해여서가 아니고요, 범죄 피해자에 해당했을 경우입니다. 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도움을 약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힘내십시오. 가해 학생이 나 보복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고, 가해 학생이 잘못한 것이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부모님한테 알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도 행복한 날들이 있으실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죄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야. 다들 잘 알지? 모든 학교 폭력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학교 폭력 가해자의 참교육을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